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배트맨 일부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 2200선까지 무너지는 모습 장중에 보이면서 상당히 불안한 모습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시장 반짝 상승불 켜주면서 마무리를 다행히 잘 해줬습니다. 자, 물론 불안한 장세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의 낙폭도 워낙 컸기 때문에 앞으로 계좌 복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요원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계좌 복구해 나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시장 상황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선택할 수 없다면 종목은 선택할 수 있고 그 오르는 종목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찾아보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지금 TV로 송출되고 있는 화면 그대로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용준 디렉터님의 종목과 함께 계좌 상황이 조금 나으실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힘든 장세에 지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청자님들과 함께 요즘 어떻게 투자 이어나가고 있는지, 어떻게 힘을 내고 있는지 그 팁들 함께 공유하시면서 방송 즐겨주시면 더욱더 즐겁게 방송 시청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경제TV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종목을 가장 잘 보는 그분입니다. 종잘기획의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용준 디렉터님 인사 나눠주시죠. 네,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는 남자, 지수가 하락해도 우리가 시장은 선택할 수 없지만 종목을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드는 남자, 8시 남자 종잘남 이용준입니다. 네, 어려운 시장에도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시야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내일 장중에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이 방법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어떻게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오픈 채팅방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 방법 자세하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켜시고요.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링크가 안내되는 부분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이용준 디렉터님의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QR코드 통해서 편하게 입장해 보시면 좋겠고 또 방송 중간중간 안내를 해드리는 대로 문자를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역시 입장 가능하니까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방법 선택하셔서 내일 장중에도 현명한 대응 이어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장중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어제 얘기를 해주신 대로 오늘 장 초반에 반대 매매가 좀 나왔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2200선이 무너지는 모습이 그때 좀 확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그래도 다행히 빨간불 켜줬잖아요. 맞습니다. 앵커님이 지수를 정확히 보셨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지수의 하락세가 이어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장 초반에 장전에 신용 미수에 대한 반대 매매 물량이 매매가 시작했습니다. 이게 장기간으로 가면 약 3일 정도 내일과 내일 모레까지 반대 매매가 이어질 것 같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짧은 거라면 내일까지는 반대 매매가 이루어지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늘 지수가 양봉으로 끝난 걸 볼 때 아마 내일은 상승의 흐름이 하락의 흐름보다 강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감 시황에 봤더니 코스피, 코스닥 막판 뒤집기로 하락 장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래꼬리를 달아줬기 때문에 내일 봐야겠지만 코스피, 코스닥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락폭 이후에 상승 마감했고요. 아마 내일까지는 신용 미수에 대한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지만 아마
그 시장이 좋으면 내일부터 바로 상승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원달러 환율도 어제보다는 좀 잡혀 있고요. 게다가 원유 선물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은 아주 극한의 나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을 말씀드리면 세 종목 나왔는데요. 지니틱스, 코닉 오토메이션, 오픈 엣지테크인데요. 여기서 볼 게 먼저 말씀드리면 오픈 엣지테크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니틱스는 우선 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잡기도 힘들고요. 잡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코닉 오토메이션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기사를 봤더니 2차 전지 검사 장비 필두 스마트 팩토리 사업에 재평가했다라고 어떤 회사에서 리서치를 낸 건데 이것 사실은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로 편입하셔가지고요. 이것도 흐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오늘 가장 아쉬운 종목이 오픈 엣지테크입니다. 왜냐하면 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사실 투심이 많이 죽어있기 때문에 저도 노란톡방에서 종목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보다는 보유 종목에 대응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오픈 엣지테크를 봤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공략을 하지 못했던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신규 상장주이고요. 게다가 재료가 ARM 인수 관련 재료가 붙어있기 때문에 재료도 좋고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수급도 깨끗했기 때문에 충분히 일반적인 거라면 공략을 해서 큰 수익이 났을 텐데 이게 많이 아쉽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재용, 손정희의 ARM 인수 논의 예정이 있고요. 수혜주로 지금 가온칩스보다는 신규 상장주인 오픈 엣지테크가 테크놀로지가 수혜를 크게 받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좀 아쉬운데 저도 투심이 많이 약해져 있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실까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소나기가 오면 소나기를 맞고 뛰어가는 것보다는 좀 쉬었다가 나가면 되는 거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잘 버텨내시고 저도 항상 8시에 여러분과 방송을 할 테니까 함께 잘 이 시기를 조금만 더 버텨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 장 초반에 반대 매매가 쏟아지면서 2200선이 무너지는 모습 코스피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굉장히 불안한 흐름, 안 좋은 흐름 이어갈 것 같았던 지수가 그래도 다행히 5거래일 만에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를 해줬는데요. 자, 반대 매매가 만약에 길게 나온다라고 하면 3일 정도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수가 양봉으로 끝난 것을 봤을 때 내일은 상승의 가능성 조금 더 커 보인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도 상한가 종목들 함께 짚어주셨는데 지니틱스는 오늘 잡기 힘들었을 상한가이기 때문에 보내줘도 될 상한가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더불어서 오늘 코닉 오토메이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두 종목도 상한가 안착을 잘 해줬는데요. 좋은 재료로 상한가 만들어낸 준 것 같고 또 특히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ARM 인수권과 관련해서 상한가 안착을 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새로운 재료가 나올 때 공략을 해봐도 좋을 종목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노란톡방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라는 점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공개되는 종목들도 상당히 좋게 잘 가고 있습니다. 어떤 성적 나타내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용준 디렉터의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9월 20일 공개해 주셨던 금강철강 먼저 보시죠. 현재 수익률 16.8% 아주 높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철강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신 이후에 바로 8%가 넘는 수익이 나왔고 그 이후에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 줬기 때문에 현재 16.8%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는 거고요. 9월 21일 공개해 주셨던 GSE 보고 계십니다. 수익률 현재까지 3.3% 나타내고 있습니다. 9월 22일 공개해 주셨던 가온칩스도 역시 수익률 상당히 탄탄하게 높게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19.68%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삼성의 ARM 인수권과 관련해서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가온칩스 역시 그 이슈와 긴밀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고요. 9월 23일 공개해 주셨던 EV 첨단 소재도 보겠습니다. 4.93% 역시 단기간에 이렇게 큰 상승폭 만들어내 주셨고요. 9월 26일 어제 공개해 주셨던 대우조선해양 현재까지 0.02%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은 두 자릿수 상승폭도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수익률이 만족할 만큼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대우조선해양 오늘 급락이 나왔죠. 사실 어제 제가 와일드카드 종목 말씀드리면서 시간에 마이너스 7%라고 먼저 언급을 해드렸고요. 시가 갭으로 떨어지고 시작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제가 대우조선해양 그런 걸 알면서도 와일드카드 종목 드렸던 게 중장기로 봤을 때 이보다 좋은 매각 이슈 조례는 없는 거거든요. 하나라는 대기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다. 그리고 인수 결정이 났다. 이런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락폭을 알면서도 제가 와일드카드 종목 드렸습니다. 물론 차트 한번 보면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는 갭 하락하고요. 조금 상승하고 바로 쭉 밀었는데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마이너스 18% 하락이 있는데 반대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악재가 나온 걸 제가 확인해 봤더니 오늘 사실은 악재라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악재 기사를 봤더니 대우조선 매각에 노조 리스크가 있다. 그다음 금속노조에서 졸속, 특혜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노조 리스크는 제가 알고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한화에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때 이걸 풀어나갈 문제는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가 들어간 것이지 이것도 생각하지 않고 들어갔다 생각하지 않고요. 어제 급등이 나올 때는 삼자배정 유상증자 2조 원입니다. 삼자배정 유증 같은 경우는 호재로 적용하기 때문에 어제는 호재로 적용했고 오늘 기사 봤더니 증자로 인한 또 하한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된 게 기준을 잡으면 삼자배정 유증은 호재 그리고 금속노조의 반발은 악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제가 중장기로 더 좋게 보는 게 우선 첫 번째로는 21선 이 구간입니다. 2만 원 구간을 21선이자 라운드 피겨값인 2만 원 구간을 깨지 않는다면 대우조선해양 단기적으로 바로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만약 이거 깨지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게 아닌 게 대우조선해양을 단타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앞으로의 인수에 대한 진행 절차에 따른 호재로 인하여 중장기로 접근하시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상승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는데요. 오늘 18%가 넘는 하락이 나올 때는 거래 대금이 어제에 비해 30%밖에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아직 들어온 수급은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차트를 지고 깨끗이 보면 21선 지지입니다. 이것이 지지가 받는다면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만약 깨지더라도 저는 아마 중장기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점에서 계속 분할로 추가로 매수를 해서요. 결국에는 상승을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방송을 보시고 무턱대고 시초가에 사신 분들이라면 이런 기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초반부터 하락한 지수가 막판에 말아 올리면서 양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내일은 기술적 반등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내일까지는 뭐 반대 매매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신용 미수 이럴 때는 쓰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나기가 올 때는 영원히 오는 것도 아니고요. 하루 이틀 오는 것도 아니고 1시간, 짧게는 10분, 20분 오는 거기 때문에 외부 활동을 자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매매를 하시더라도 소액으로 하시든지 아마 비중을 좀 축소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요새 주도주가 나올 때는 예전과 다르게 2번, 3번, 4번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도주 공략을 했는데 자꾸 지지라인에서 무너져 버리니까 저도 추심이 많이 죽어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반드시 믿는 게 이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다시 한번 크게 골이 깊기 때문에 큰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노란톡방에서 제가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고 우리 같이 잘 버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공개해 주셨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 대우조선해양 리뷰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현재 삼자배정 유상증자는 호재, 노조와의 갈등 상황은 주가 측면에서는 악재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물론 오늘 하락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거래량은 어제 장대 양봉과 비교할 때 30%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급은 여전히 살아있는 걸로 보고 계시고요. 재료 역시 강하게 살아있다라는 점도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재료의 크기를 보고 중장기로 봐도 좋을 종목으로 포트에 채워 넣자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대우조선해양 물론 저희 방송에서는 단기에 바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캐스팅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중장기로 지켜봐도 좋을 종목들도 함께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지금 포트 상황을 굉장히 잘 정비를 해야 될 시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포트 구성 한번 잘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오늘도 대우조선해양 리뷰까지 함께 진행을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3위권 후보생 공개하기 전에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오늘은 어떤 기준으로 캐스팅 좀 진행을 해주시겠어요? 지수가 하락을 하면 차트가 무너지잖아요. 네. 근데 오늘의 캐스팅 기준은 이런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차트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캐스팅하겠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락장에 살아있다는 거는 재료나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빨리 가기 때문에 그런 종목 위주로 캐스팅을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수가 이렇게 무너지다 보면 개별 종목들의 차트도 함께 무너지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 살아있고 재료 역시 살아있는, 추세 역시 살아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캐스팅 진행해 보겠다라는 오늘의 캐스팅 기준까지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캐스팅 시작을 해볼 텐데요. 3위권 후보생부터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3위권 후보생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먼저 개인 기획사에서는 YG플러스, 기관 기획사에서는 삼표시멘트,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태광 후보생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도 살펴볼까요? 네, 먼저 개인 기획사의 YG플러스 후보생입니다. 13.86%. 오늘 큰 상승이 나왔고요. 5,3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YG플러스라 함은 이 YG 소속의 아티스트의 IP를 기반으로 MD라던가 광고라던가 이런 정보 매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삼표시멘트도 보시죠. 2.27% 상승 나와줬습니다. 3,6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 이름 그대로 시멘트입니다. 자,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태광입니다. 오늘 2.17% 하락 나오면서 오늘 3위권 후보생 중에선 유일하게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15,8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 배관 자재, 피팅이라고 하죠. 금속관 이음쇠 이 부분이 주요 포지션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3위권 후보생들 만나봤는데요. 자, 오늘 태광을 제외하고는 두 후보생 모두 빨간불을 켰습니다. 이 중에 좀 캐스팅 후보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3위권에서는 어떤 후보생 캐스팅을 하시겠습니까? 우선 제가 오늘 기사 중에 가장 강한 기사를 냈던 YG플러스를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YG플러스 지금 블랙핑크의 그 신곡이 정말 무서운 기세로 질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블랙핑크의 신곡이 빌보드 200의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사실은 너무 신나는 일이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수가 무너지니까 그걸 그렇게까지 큰 급등은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 이 재료가 오늘 적용되고요. 내일 시장이 좀 좋아지면 내일도 한 번 더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YG 플러스 제가 봤을 때는 내일도 흐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지수를 이기는 재료가 나왔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자 기사인데요. 블랙핑크가 빌보드 200의 1위에 올랐는데요. 이게 K-팝 걸그룹 최초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래는 정규 2집의 본 핑크라는 노래라고 하는데요. 제가 좀 들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듣지 못하고 왔다. 근데 다음에 한번 들어서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싸이가 빌보드의 2등까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너무 대단한 게 K-팝 걸그룹 최초로 1위를 했다는 게 아마 단기적으로 끝나는 이슈는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 중에 보면 YG 엔터 같은 경우가 시총이 크기 때문에 상승폭이 적은 반면에 시총이 다소 작은 YG 플러스 시총이 2,950억이거든요. 어제자 기준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차트적으로 보면 보십시오. 오늘 장대 양봉과 윗골에 달리고 거래금이 터졌는데 시장이 좀 좋고요. 차트 자체가 정배열이었다면 훨씬 더 크게 갔을 것 같은데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저항대들이 많습니다. 먼저 21선 저항을 먼저 맞은 거고요. 11선 저항, 5일선 저항인데 역배열에서 재료가 터졌기 때문에 이거밖에 못 갔지만 내일은 좀 흐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일 기준가 21선 위인 5,700원 부근에서 시가 갭을 떠서 시작한다면 그 다음 구간인 121선인 6,200원까지도 올라갈 자리가 있고요. 만약에 내일 못 가더라도 이 1위 했던 재료는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 바닥이 4,300원이거든요. 차트를 좀 길게 보면 단기 바닥은 이미 지지를 받은 거고요. 단기 바닥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단기 바닥 지지를 받고 상승이 시작됐다. 이런 좋은 재료 상승 시작됐다 보고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저는 내일 상승 예상하는 YG 플러스를 캐스팅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YG 플러스 내일 시장 상승이 나온다면 추가로 상승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캐스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지수를 이기는 재료가 충분히 나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빌보드 글로벌 200, 세계 200여 지역에서 수집된 스트리밍 그리고 음원 판매량을 토대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순위를 매기는 글로벌 차트입니다. 이 차트에서 K-팝 걸그룹으로서는 최초로 빌보드 200 1위에 오른 블랙핑크, 그리고 정규 2집 타이틀곡 셧다운이 1위고 선공개곡인 핑크베놈이 2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1, 2위를 모두 석권하고 있는 블랙핑크인데요. 자, 그런 만큼 내일 만약에 21선이 5,700원 위에서 출발을 한다면 6,2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단기 바닥 지지를 받고 상승이 시작됐다라고 보고 계신 만큼 이 종목 내일 노란톡방에서 함께 지켜보셔도 충분히 재밌고 또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삼표시멘트, 태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사실 시멘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용준 디렉터님이 그렇게 썩 좋게 보고 계시지는 않은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방송 초반에 고려시멘트 한번 해가지고 그때 먹고 그다음부터 원자재 값이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삼표시멘트도 사실은 재료가 있긴 한데 그게 악재 재료거든요. 2년 사이에 원자재 유연탄이 7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멘트 업계 수익성이 빨간불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3, 4월 달에 고려시멘트 할 때는 사실은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시멘트 대란이고 건설업에서 시멘트가 없기 때문에 건설할 수 없다. 이런 대란에 수요가 부족하다. 이런 대란으로 고려시멘트 급등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유연탄발 충격, 그러니까 원자재 값이 항상 문제인데 이게 급등하면서 시멘트 업계는 수익성이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악재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길게 보면 최근 단기 저점을 깨버린 거거든요. 보시면 전저점인 3,400원을 깨가지고 오늘 3,420원까지 내려와가지고요. 오늘 양봉이긴 하지만 최저점의 저점의 기술적 반등에 대한 양봉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재가 있고 하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깨지기 직전 깨지니까 수급이 들어와서 아마 기관에서 일정 부분 매수를 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뭡니다. 첫 번째는 재료는 악재이고요. 두 번째로는 상단의 매물대들과 단기 저항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만약에 삼표 시멘트가 3,700원을 돌파하지 못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가지고요. 지하실을 알 수 없는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삼표 시멘트 대응하실 때 3,700원 돌파 여부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재가 나와 있고요. 지금 건설업 경기가 썩 좋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선 공약 중에 건설이 있었는데 250만 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직 실행되지 않는 느낌이기 때문에 시멘트주 앞으로 추가 하락 예상된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요. 태광입니다. 태광 같은 경우도 차트가 지금 바로 나오는데요. 차트가 지금 대부분의 차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21선 아래에 깨져가지고요. 음봉 3개가 나왔죠. 왜냐하면 지수가 연일 3일 동안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태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좋은 게 재료는 태광 같은 경우는 분기별 수주가 증가하고 있고요. 환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이 긍정적이다. 이런 기사가 오늘자에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태광은 플랜트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의 석유화학 플랜트가 발주가 지속될수록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하지만 지수를 지금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보면 61선인 15,500원 지지를 오늘 받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고 재료도 좋은데 왜 캐스팅하지 않았냐면 이 반등의 폭이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YG 플러스는 크게 나올 수 있는데 태광은 반등의 폭이 크지 않을 거고 단기적인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태광은 캐스팅하지 않았는데 가격을 하나 메모하십시오. 저는 15,500원입니다. 15,500원. 61선 지지 라인이거든요. 15,500원이 깨지면 손절, 15,500원 지지받으면 홀딩 해서 태광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표 시멘트 그리고 태광까지 오늘 3위권에서는 캐스팅되지 못한 두 후보생의 이야기도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삼표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삼표 시멘트를 포함해서 한일 시멘트까지 이달부터 시멘트 가격을 톤당 최대 15% 인상한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시멘트 업계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라는 이야기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해주셨고요. 자, 게다가 건설업 경기도 현재로선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3,700원
400원을 만약에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바닥을 알 수 없는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 엿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혹시나 이 시멘트 관련주들 중에서도 삼표 시멘트 눈여겨보셨던 분이라면 3,700원 돌파 여부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태광, 분기별 수주 증가세 보이고 있고요. 또 플랜트 설계하는 부분에서도 중동발 호재가 터져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엿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수를 이길 흐름까지는 아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거는 차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기적인 매물대가 있고요. 반등의 폭도 크지 않기 때문에 15,500원이 만약에 깨진다면 손절, 지지를 받는다면 홀딩하는 관점으로 가져가 보셔라라는 이야기까지 보유자분들을 위해서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3위권에서는 최종적으로 아주 강한 재료 갖고 있는 YG 플러스가 캐스팅이 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2위권 후보생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2위권 후보생들도 만나보고 계십니다. 먼저 개인 기획사에서는 티웨이 항공, 기관 기획사에서는 빅솔론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수산 인더스트리 후보생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먼저 개인 기획사의 티웨이 항공입니다. 주요 포지션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LCC 항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3.87% 상승이 나와줬고 1,88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빅솔론도 만나보시죠. 8,12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 오늘 1%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주요 포지션 영수증용 미니 프린터 이런 컴퓨터 프린터를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수산 인더스트리입니다. 9.09% 오늘 상당히 강한 흐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25,8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 전력발전설비 정비 용역입니다. 네, 이렇게 2위권 후보생도 모두 만나봤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2위권에서는 어떤 후보생 캐스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빅솔론을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빅솔론 후보생. 사실은 저는 좀 생소했는데 네. 이 기업이 또 미니 영수증 네. 쪽에서는 글로벌 1위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글로벌 1위이자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포스 프린터는 4.5%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모르는 약간 강한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우선 빅솔론 같은 경우는 차트도 우수할 뿐더러 지금 매출과 영업이 꾸준히 이런 상황에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방 8시에 서울경제TV 보시는 분들은 빅솔론이라는 종목을 하나 얻어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오늘 준비하면서 빅솔론이라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편입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 자체가 굉장히 우량한데 그 이유가 삼성전기에서 분사돼서 설립됐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분사된 이유는 아무래도 특성화하고요. 세분화하기 위해서 분사된 건데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모바일 프린터, 라벨 프린터를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빅솔론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의 산업용 프린터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식당이나 프랜차이즈 가면 다 포스를 이용하잖아요. 포스가 아니라 키오스크를 이용하는데 그 키오스크의 대부분을 빅솔론에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1년 기준에서 산업용 프린터 사업으로 매출이 연 1,000억 이상 달성하고 있는 기 때문에 아주 강한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게다가 포스 프린터죠. 식당에서 우리가 계산하면 포스에서 프린터에서 그 영수증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이 회사에서 하는 거고요. 키오스크 주문 번호표도 다 이 회사에서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게다가 포스 프린터는 글로벌로 우리나라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4.5%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데 이렇게 올라간 종목 보셨습니까? 저도 사실 빅솔론을 잘 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이게 좀 무서운 게 거래 대금이 터지고 올라가면 조건 검색 시에 검색이 돼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관심 종목 들어오는데 빅솔론 같은 종목이 가장 무섭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거래 대금 없이 올려버리는 거거든요. 게다가 기관이 올린다는 거는 꾸준히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별 투자자 현황도 한번 보면 제 생각인데요. 지금 기관에서 많이 매수를 하는데 사모펀드에서 매수를 하잖아요. 사모펀드가 사실 단기적인 성향도 있지만 이게 약간의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이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매수하는 겁니다. 원래 연기금 같은 경우가 단기 투자를 하는 기관이지만 사모펀드는 약간 들쑥날쑥 하거든요. 근데 사모펀드가 이번 달만 해서 22억인가요? 이 정도를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의 중장기적 흐름을 좋게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재무제표를 확인했더니요. 먼저 유보율이 1,800%나 되고 그다음에 배당도 3.76%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배당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 회사가 분기 배당을 하는지 연말 배당을 하는지는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지만 분기 배당을 한다고 한다면 9월 29일까지 갖고 있다면 9월 30일 날 배당받는 기준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면 21선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요.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뭐 바닥에서 사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를 버티신 분이라면 기존 보유자분들한테 홀딩 의견 드릴 거고요. 내일 혹시 단기로 들어가실 분이라면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요. 8,400원 정도까지 보시면 안정적으로 수익 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빅솔론 캐스팅했습니다. 네, 빅솔론 굉장히 좋은 종목이 나왔다라는 이야기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현재 이렇게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차트도 우수하고요. 또 매출과 영업이익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자, 오늘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종목 챙겨가시는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해서 기관에서 특히나 사모펀드에서 꾸준히 밀어주는 모습이 확인된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신호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거기다가 유보율도 높고 배당까지 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배당에 대한 매력도 오늘 빅솔론의 이 기관기획사의 선택을 부추긴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혹시나 이 빅솔론이라는 종목 단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8,500원대 가격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2위권에서는 빅솔론 캐스팅이 단독으로 됐는데, 자, 나머지 두 개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네. 저는 티웨이 네. 항공이 좀 궁금한데요. 네. 사실 오늘 상승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의 여행 규제가 풀린다는 호재도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이 종목 좀 위험하지 않나요? 아,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구나. 저는 사실 티웨이 항공 설명하기 전에 일본의 여행이 무비자로 풀렸기 때문에 네. 앵커님 혹시 일본 최근에 갔거나 앞으로 갈 계획이 있으신지 사실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일본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번에 고려시장 언젠간 정도. 가보겠죠. 네, 근데 왜 여쭤보냐면 네. 일본의 여행 규제가 풀리면 사실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고 네. 앵커님이 혹시라도 가실 계획이 있다면 이게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라 이런 생각을 하려고 여쭤본 건데요. 네. 앵커님 워낙 바쁘시니까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일본. 네,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근데 앵커님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차트에 우선 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항공주들이 굉장히 안 좋았죠. 또 대한항공을 뺀 나머지 항공들은 거의 다 유보율도 크지 않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 거의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건 내년부터 흑자 전환하는 회사들이 종종 있는데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상 매출과 영업이익의 향후 컨센서스를 보십시오. 지금 올해까지는 480억 마이너스를 생각하는 거고요. 내년부터, 그러니까 2023년부터는 1,600억의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올해까지는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게다가 좀 걱정되는 거는 티웨이 항공 같은 LCC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1,400%이기 때문에 이게 유보율은 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3월이죠. 3월에 감사 시즌에서 과연 무탈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사실은 걱정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년까지 갖고 있을 종목이 아니고요. 오늘 내일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선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흑자가 있습니다. 재료가 있습니다. 일본 무비자 여행 허용 후 항공권 예약 2,268%나 증가했기 때문에 일본 가는 수요가 느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일본을 왔다 갔다 하는 티웨이 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같은 경우는 일본 노선에 좀 특화되어 있는 저가 항공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 차트의 흐름인데요. 분봉상 보면 기사가 나오고 아마 그렇게 기사가 나오고 바로 이렇게 슈팅이 한번 나왔을 겁니다. 슈팅이 나오고 추가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밀렸는데 아마 봤을 때는 일봉상 흐름도 내일 봤을 때는 21선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1,750원 부근에서 횡보 하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좋은 기사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여드린 재무제표가 우선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일본 정리해드리면 21선 저항이 우선 가장 큰 단기적 고점이고요. 일본
무비자 여행 허용이라는 이슈가 있고요. 이 21선은 1930원을 돌파하면 확인 후에 공략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티웨이 항공은 제가 캐스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수산 인더스트리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 인더스트리는 신규 상장주이고요. 재료가 먼저 없고 지금 보면 수산 INT 지분 확대라는 재료가 있긴 한데요. 이게 지분 확대에서 이렇게 오르는 건가? 저도 사실 애매하기 때문에 이 지분 확대 부분은 그리고 호재로 저는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재로 봤다면 급등이 나와야 되는데 21선 저항도 있고 5일선, 11선 저항도 못 뚫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재료의 크기가 지분 확대는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역배열이기 때문에 내일은 횡보 또는 하락 나온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티웨이 항공 그리고 수산 인더스트리까지 왜 캐스팅할 수 없었는지 함께 그 이유 밝혀주셨습니다. 자,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10월 11일부터 일본 무비자 입국이 허용이 다시 된다라고 하죠. 항공사들이 일본 노선 증편을 본격화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지금 최근 사실 항공주들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노선들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그러면서 수익성이 좀 악화되는 모습까지 함께 확인이 됐는데 그동안 일본 노선에 목말랐던 저비용 항공사였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지금 노선 증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수익성이 차차 개선이 될 걸로 보이고 단기적으로 상승이 조금 나올 수는 있겠으나 티웨이 항공은 21선 저항이 단기적 고점이 될 걸로 보인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그 이후에는 뭐 하락이나 또는 횡보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캐스팅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 함께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여행 같은 경우에는 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직접 갔다 오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 이후에 또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수산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길게 이야기는 해주지 않으셨는데요. 그만큼 이 두 개 종목들은 현재로서는 빅솔론보다 훨씬 재료도 약하고 시장을 이길 만한 그런 낌새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2위권에서는 빅솔론 압도적으로 캐스팅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이런 종목이 있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만큼 좋은 종목 챙겨 가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만큼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이용준 디렉터님의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이 종목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도 휴대폰 스캔을 통해서 언제든지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샵 0082번 또는 QR코드 통해서 편하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2위권 캐스팅까지 모두 맞춰봤고요. 자, 1위권 후보생들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1위권 후보생들도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개인 기획사의 DB하이텍 후보생, 기관 기획사의 한국콜마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의 조이시티 후보생 이렇게 세 후보생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개인 기획사의 DB하이텍입니다. 5.53% 오늘 상승이 나와줬고요. 40,0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아날로그, 센서 뭐 이런 특화 파운드리 전문이다라고 보셔도 되겠고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영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한국콜마입니다. 39,9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6.11% 상승 나와줬습니다. 주요 포지션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같은 화장품 사업인데 오늘은 또 다른 종합 헬스케어 분야에서 좀 이슈가 나온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조이시티입니다. 조이시티도 오늘 상승 나와서 3.13% 상승했고요. 3,62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게임 개발, 퍼블리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1위권 후보생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1위권 후보생들은 참 면면이 다양하네요. 네. 화장품도 있고 또 반도체도 있고 게임도 있는데 자, 1위권 후보생 중에선 어떤 후보생 캐스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한국콜마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기관기획사의 한국콜마 후보생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한국콜마 지금 굉장히 흐름이 좋아졌다고 생각되는데요.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마스크, 실외 마스크, 실내 마스크를 벗게 되면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생각되는 거고, 두 번째는 한국콜마가 9월 26일 날 기사를 보면 앞으로의 미래의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 헬스케어 펀드에 2,500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병원 가는 게 굉장히 비싼데요. 그런 걸 대체하기 위해서 헬스케어 보조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요. 한국콜마가 앞으로 화장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해서 바이오하고 헬스케어 플랫폼까지 투자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한국콜마 흐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화장품 이슈로만으로도 올릴 수 있는데요. 거기다 헬스케어까지 올라가니까 한국콜마 오늘 제가 빅솔론하고 두 번째로 지금 말씀드린 아주 내일 흐름 좋아 보인다 먼저 말씀드리고 차트 보겠습니다. 최근에 지수 하락에서 장대 음봉과 단봉으로 음봉이 나왔지만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대금 터지지 않았지만 6%가 넘는 상승이 나왔고요. 의미가 있는 게 차트 좀 크게 보여드리면 21선과 5일선, 11선을 다 돌파해서 종가 고가에서 마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콜마 저는 화장품으로만 봐도 괜찮아질 건데 게다가 바이오 헬스케어 플랫폼까지 한다고 하면 더블 호재로 내일부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한국콜마하고 빅솔론 사실은 공략법들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공유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새는 공략할 때 2번, 3번, 4번 생각하면서 공략을 하는데요. 내일 단기적으로 지수 상승이 나온다면 한국콜마, 빅솔론은 노란톡방에서 공략 지점을 같이 공개해 드릴 테니까 힘든 장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내일 빅솔론하고요. 한국콜마 노란톡방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위권에서는 한국콜마 후보생 캐스팅이 됐습니다. 아마 우리 지금 방송 시청하고 계신 여성 시청자분들께서는 한국콜마에서 생산하고 있는 화장품 많이들 쓰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제 실외 마스크는 어제로 인원수 제한 없이 완전히 해제가 됐습니다. 자, 더불어서 실내 마스크 착용까지 해제를 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만약에 실내 마스크까지 완전히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 화장품 수요가 늘 수밖에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장품 이슈만으로도 충분히 좋은데 더해서 종합 헬스케어 회사로 변신한다라는 소식도 있죠. 바이오 헬스케어 플랫폼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종목 역시 2위권 캐스팅이 됐던 빅솔론처럼 좋은 재료 갖고 있고 또 역시 좋은 흐름 예상되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DB 하이텍과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모습 보여줄지도 생각이 되는데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오늘 조금 수그러든 것 같아요. 네, 앵커님 확인하신 것 같은데 이제 보통 회사가 본연의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의 그 부분을 매각하거나 분산시켜버리면 그 회사는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악재죠. 그렇죠. 핵심은 이게 여기에 있습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제조를 하는 회사인데요. 반도체 설계 부분을 분사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 자체의 주가 자체는 반도체 제조와 반도체 설계 부분 모든 걸 포함해서 주가가 형성되는데 거기에 코어인 반도체 설계 부분을 특성화, 세분화한다고 분산시켜버리면 회사 자체는 껍데기만 남을 수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후성 같은 경우도 제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무조건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주주총회를 통해서 하는 건데 다행스럽게도 9월 27일 오늘 기사가 반도체 설계 사업부 분사 검토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개인 주주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주주들이 반대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주가가 그 모든 걸 포함해서 주가가 형성되는데 거기에 핵심을 빼버리면 이 자체는 껍데기가 남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호재로 작용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사 검토를 중단했기 때문에 앞으로 최종적으로는 분사 검토를 중단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술적 반등과 흐름이 좋아질 것 같은데요. 차트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 말이 나왔을 때부터 이미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죠. 이렇게 빠졌다는 거는 주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반도체 설계 부분이 빠진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그게 캔슬이 됐으니까 아마 앞으로 흐름 좋아질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이 하락했던 그 부분들이 저항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빠른 상승보다는 우상향하는 천천히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캐스팅을 하지 않았고요. 내일 제가 가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만약에
42,500원이 21선인데요. 여기 위에서 시작하고 이 지지를 받으면 매수 또는 공략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를 뚫지 못하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42,500원 이후에 공략하자 말씀드리고 DB하이텍은 분사를 안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흐름 양호하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DB하이텍 반도체 설계 사업부 물적 분할 검토하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한 반발이 있었고요. 또 주주들 역시 10%의 지분을 확보해서 소송도 불사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일단 이 부분 회사에서 검토를 중단한다고 하고요. 또 물적 분할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공시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 상승이 나왔는데 앞으로 42,500원 이 가격대 보시면서 만약에 여기를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상승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도 함께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이시티도 좀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지금 문제가 게임주의 급락과 하락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플레이2원 사업 지금 우리나라에서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가 이게 뚫려야 상승이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플레이2원 한다 안 한다 제가 3월 달에도 방송할 때 말씀을 드려가지고 게임주 갖고 계신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연회에서 게임주에 물어보셨는데 저도 사실은 플레이2원 사업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를 제가 이제 법을 만들거나 행정을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 이슈가 분명히 게임주에는 있습니다. 플레이2원을 하면 게임주들은 이제 급등이 나오고 빠질 만큼 빠져있기 때문에 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플레이2원 그 테마가 힘을 잃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이 게임주가 가려면 신작 출시가 있어야 되는데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 게임주가 다 안 좋습니다. 뭐 컴투스 홀딩스, 뭐 네오이즈 다 안 좋은데 지금 오를 수 있는 이슈 하나는 신작 출시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게임주가 엄청나게 빠졌죠. 그래도 게임주 제가 그 강연회 때 포기할까요? 물어봤을 때 제가 그래도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가 유보율이 너무 좋기 때문에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좋기 때문에 홀딩하시라고 진심 있게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다가 플레이2원이라든지 신작 개발이라든지 중국 판호의 그 획득 이렇게 되면 사실 갑자기 급등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버텨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를 힘보다는 횡보나 내릴 게 강하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는데 게임주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선 유보율을 보시고 유보율이 괜찮다고 하면 좀 다 물리는데 좀 물리면 어떻습니까? 물렸다가 신작 개발되고 플레이2원 사업하고 게다가 중국 판호 열리고 이렇게 되면 또 상한가 한두 번만 나오면 다 본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내시라고 우선 말씀드리고 하지만 조이시티는 캐스팅을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조이시티 오늘 캐스팅할 수 없는 이유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게임주 갖고 계신 분들 좀 많이 힘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유보율 괜찮고 회사가 괜찮은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가지고 가셔도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된다라고 하신다면 샵 0082번 열려 있습니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하는 노란톡방에서 좋은 종목들로 한번 포트폴리오 정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오늘의 와이드카드는 어떤 종목이 등장할지 화면 보시고 잠시 후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 빠르게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디렉터와 함께 캐스팅 카운트다운 시작해 보겠습니다. 3, 2, 1.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세한 설명 바로 들어볼까요? 네, 우선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사진 보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테슬라 AI 데이가요. 바로 지금 30일 날인가요? 테슬라 AI 데이가 30일 날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다 보면 이번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AI 데이에서는 이름이 로봇을 공개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휴머노이드입니다. 저렇게 생긴 로봇인데 사람의 키와 사람의 힘 그리고 더 빠른 달리기 뭐 이런 능력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로봇주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 그중에 대장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차트 그림 보면 저런 로봇이 나오기 때문에 저 AI 데이 전후로 로봇 관련 기사들이 쏟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로봇에 관련돼서 사람들의 시장의 흐름들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 지금 많은 로봇주 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찍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사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활용 다각화로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다른 로봇주와 다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족 보행 또는 다족 보행하는 군사용 로봇을 직접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AI 데이에서 나오는 저런 로봇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고요. 거기다가 16일 날 기사는 로봇 지원 정책을 국가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로봇주들은 앞으로도 흐름 좋아질 것 같고 좀 우려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군사용 로봇이 앞으로 더 활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다른 나라 이야기로 생각하지만 이미 옆 나라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고요. 그 옆에 나라는 전쟁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방산주로도 편입될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30일 날 AI 대에서 그림에 나왔던 테슬라봇, 휴머노이드가 나오면서 앞뒤로 로봇 관련 기사와 재료가 터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말씀드리고 제가 노란톡방에서 지금 다들 힘드시겠지만 오늘 말씀드렸던 빅솔론, 한국콜마, 레인보우 로보틱스 세 종목을 내일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내일은 지수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세 종목 반드시 수익 구간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관련 재료, 관련 뉴스 노란톡방에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 지금 바로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였는데요. 30일 테슬라 AI 데이 앞두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매매 관점에서 접근하기도 굉장히 좋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인 만큼 자세한 정보는 노란톡방에서 함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와이드카드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이용준 디렉터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언제든지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